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없고 국토는 손바닥만 하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미국, 유럽, 중동의 열강들을 줄 세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인플레이션,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그리고 끊이지 않는 포성. 세계 경제를 이끌던 유럽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은 치명적인 결함과 신뢰 붕괴에 갇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도상의 한 작은 반도를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천연자원이라고는 단 한 톨도 나지 않아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유엔이 공식 원조를 제공하며 측은하게 바라보던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명주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의 부호들이 이 나라의 물건을 사기 위해 수십조 원의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와 자존심을 버린 채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멈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적을 넘어선 제국 한국의 끝없는 질주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산업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 세계 열강들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바다, 땅, 하늘, 그리고 미래 산업까지 완벽하게 싹쓸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친 질주와 2030년까지 이어질 전대미문의 4대 슈퍼사이클의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전 세계의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3위이자 전 세계 LNG의 약 21%를 공급하는 그야말로 가스 제국입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는 땅 밑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천연가스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7,700만 톤이던 LNG 생산량을 무려 1억 4,200만 톤으로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가스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를 거대한 배가 필요해졌죠. 카타르는 지체 없이 전 세계 조선소에 무려 128척이라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를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들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가격 할인을 제안했고 일본은 수십 년의 기술력을 내세웠습니다. 유럽의 명문 조선소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타르 국왕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전체 128척 중 무려 90척.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오직 대한민국 조선소에 몰아준 것입니다. 금액으로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사적인 잭팟이 터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에 초저온 액체 가스를 바다 한가운데서 단 한 방울의 손실 없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이 초고난도 기술은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갈고 닦아온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으로 향하던 러시아산 가스관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은 미국과 중동에서 가스를 배로 실어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발 LNG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투자를 확정지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 세계 선주들은 다른 나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국만을 고집할까요? 싼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려 했던 중국산 LNG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조 중에 폭발 사고가 나고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춰 폐기 처분되는 처참한 결말을 맞으며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조선소에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미국발 발주는 불가능한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조선업의 최강자였던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첨단 선박을 건조할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 생태계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기술력, 납기일 준수, 완벽한 품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독점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입을 모아 전망합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며 전 세계를 누비는 첨단 친환경 선박의 70% 이상의 태극마크가 찍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다의 지배자.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바다를 넘어 육지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순간 유럽 전역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에 취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무기 생산 라인을 하나둘씩 닫아버렸던 유럽 국가들은 텅 빈 무기고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막아낼 전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유럽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 폴란드는 다급하게 미국과 독일에 SOS를 쳤습니다. 제발 최신 전차 좀 팔아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통의 전차 강국이라 불리던 독일의 대답은 폴란드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 라인이 오래전에 멈춰서요. 전차를 받으시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일 당장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7년을 기다리라니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폴란드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과 계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무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도장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불과 3개월 뒤 폴란드 항구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배에서 막 뽑아낸 따끈따끈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끝도 없이 줄지어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국인들은 마법사입니까? 미국과 유럽도 5년이 걸린다는 무기를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배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성능은 나토 최고 수준이며 가격까지 합리적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K방산의 로켓 배송이라 부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미친 속도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총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평화를 즐기며 군대를 줄일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쉼없이 전차를 개량하고 포탄을 만들고 거대한 생산 라인을 완벽하게 가동해왔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70년의 준비가 아이러니하게도 3차 세계대전의 위기 앞에서 전 세계 자유진영을 구원하는 최후의 무기고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 공장 앞에는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의 부호들까지 천국 요격 미사일을 사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입니다. 심지어 오커스 동맹의 핵심인 호주마저 자국의 차세대 장갑차로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불과 10년 만에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방위산업의 변방으로 취급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 안보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미래 산업의 심장 바로 반도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챗GPT로 촉발된 AI 혁명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의료, 금융, 제조, 교육, 국방. 인간이 하던 모든 일이 AI로 대체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AI 기술을 선도하는 절대 권력자는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전 세계 모든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 모두가 엔비디아 앞에서 을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천하의 엔비디아조차도
단 한 나라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개의 AI 칩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는 차원이 다른 초고속, 초고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일반 D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개의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이 없으면 AI가 없고 AI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을 무려 10년 전부터 내다보고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현재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를 사가는 애플이나 구글이 갑이었다면 지금은 HBM을 독점 공급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갑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SK하이닉스를 찾아가 HBM 공급을 제발 늘려달라고 사정할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의 테크 CEO가 한국 기업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필사적으로 추격하려 애쓰고 있지만 수율과 품질 면에서 한국이 10년 이상 쌓아온 초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려 했던 그 오만했던 순간을 당시 많은 이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절망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밤낮 없이 연구실에 매달렸고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기적처럼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HBM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다가올 AI 시대의 석유를 독점하는 절대적인 제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를 장악하고 있다면 한국은 그 뇌를 구동시키는 진정한 기억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모르면 AI를 만들 수 없고 AI를 못 만들면 미래가 없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그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세계 최고의 자존심을 자랑하는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은 지금 에너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대의명분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라는 현실적인 위협 사이에서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원자력 발전소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총사업비. 무려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의 초대형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수주전의 결승전에 오른 것은 단 두 나라. 유럽 원전의 절대 강자이자 안방마님인 프랑스 EDF와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 한국수력원자력이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같은 유럽연합 소속이자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기술이 좋아도 유럽의 안방에서 프랑스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이미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의 최종 선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를 가차없이 탈락시키고 대한민국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입니다. 도대체 체코는 왜 같은 유럽 형제국을 버리고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보여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등 기존 원전 강국들은 최근 수십 년간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이 핀란드나 자국 내에 짓고 있는 원전들은 설계 오류와 시공 능력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 지연되고 예산은 수조 원씩 초과하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지은 올킬로오토 원전은 착공 후 완공까지 무려 17년이 걸렸고 예산 초과액만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인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에 원전 사기를 수출했을 때 우리는 약속한 예산 내에서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완벽하게 발전소를 지어내어 사막에 불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원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0%의 신뢰도를 입증한 것입니다. 온타임, 온버짓. 이 단 두 마디가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체코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이고도 유일한 정답이었다. 그들은 뛰어난 기술력, 저렴한 건설 단가,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짜에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는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했다. 이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닙니다. 유럽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대한민국이 걷어차고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 수백조 원 규모의 유럽 원전 시장이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체코에서 유럽 표준을 획득한 대한민국 앞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팀 코리아는 무너진 유럽의 에너지를 재건하는 위대한 구원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바다를 지배하고 무기가 자유진영의 평화를 지키며 기술이 AI 시대의 미래를 설계하고 원전이 유럽의 빛을 밝히는 동안 가장 무섭고도 완벽한 침공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 K컬처의 위력입니다. 지금 미국 최고급 마트인 트레이더 조나, 코스트코에서는 매일 아침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마트 오픈 시간에 맞춰 뛰어들어온 현지 미국인들이 카트에 쓸어 담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냉동 김밥과 라면 그리고 떡볶이입니다. 입고되자마자 단 몇 시간 만에 진열대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식품을 구하지 못해 분노하는 미국인들의 후기가 넘쳐납니다. 불닭볶음면은 이미 전 세계 90개국에 수출되는 대한민국의 국민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은 유튜브에 불닭볶음면 먹방 챌린지 영상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스러운 매운맛에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이것이 문화 침투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밥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과 팝스타들은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모여 넷플릭스로 한국 스릴러 드라마와 K-드라마를 봅니다. 유럽의 10대들은 유튜브로 K-POP 안무를 따라 추며 한국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는 전 세계 196개국에 퍼져 있으며 이들이 한국 문화 전파에 쏟아붓는 열정은 그 어떤 정부 홍보보다 강력합니다. 과거 전쟁과 분단의 나라 혹은 그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로만 인식되던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하고 트렌디하고 세련된 문화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가장 듣고 싶은 음악. 이 모든 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문화의 힘은 결국 한국의 하드웨어 산업에 엄청난 시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한국이 만들면 뭔가 다르다. 한국 제품은 완벽하다는 무의식적인 신뢰감이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전 세계인들은 이미 코리아 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한 이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입니다. 땀입니다. 그리고 눈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에서 피땀 흘려 건설 현장을 누볐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캐고 이국의 병원 수술실에서 눈물 삼키며 주사 바늘을 꽂았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입니다. 밤을 새워 미싱을 돌리며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던 어린 여공들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입을 옷, 먹을 것 줄여가며 자식 교육에 평생을 바친 우리 어머니들의 거룩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오직 사람의 힘과 피나는 노력만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전 세계 열강들이 기술을 구걸하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있으며 때로는 내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국난이 닥칠 때마다 금반지를 빼서 나라의 빚을 갚고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으며 IMF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대한민국의 위대한 DNA. 그 불굴의 정신은 그 어떤 위기도 돌파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기업인들 앞에서 악수를 청하며 협력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 고아들의 나라라며 측은하게 바라보던 그 나라들이 이제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서 졸면서도 출근하는 당신의 성실함이, 늦은 밤 도서관에서 미래를 꿈꾸며 책장을 넘기는 청년들의 열정이, 공장에서 땀 흘려 나사를 조이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모여서 지금의 이 위대한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펴십시오. 당신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경이로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다를 지배하고 무기로 자유를 지키고 반도체로 AI 시대를 열고 원전으로 유럽의 불을 밝히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정복한 이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립니다.